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책입니다. 너무나도 사회과학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구의 자본주의는 과연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온 것일까요? 기타 지역과는 달리 유럽에서만이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가 일어나 그들만의 특수하고 독특한 근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인간들의 능력과 성향에도 관련된 어떤 힘들이 자본주의에 적용했는지 베버는 밝혀냅니다. 결코 완성된 분석임을 주장하지는 않고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과장해서도 안 된다는 저자의 말은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연관에 대한 수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미리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1904년과 1905년에 걸쳐 사회과학과 사회정책 잡지에 처음 논문이 발표된 후 이 책은 1920년 판의 번역본입니다. 참 오래됐네요.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일정한 종교적 관념 및 경제적 혹은 경제체제의 에토스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근대적 경제생활 정신과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합리적 윤리 간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과 신용은 곧 돈이고 돈은 왕성한 번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출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금욕주의적 성격을 띤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은 돈벌이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화폐 취득을 직업상의 유능함의 표현으로 여긴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어떻게 진정한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출발했는지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풀어냅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추잡한 탐욕과 상스러운 생각으로 여기고 오늘날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하는 자본주의의 배아 단계부터 성장 환경을 전문 신학자도 아니면서 천연덕스럽게 설명하는 베버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저자가 살던 19세기 독일의 철학, 정치 이론, 경제학 등은 공리주의와 고전적 정치 경제학의 지배적 지위가 나타난 영국과는 달랐죠.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가치는 사회 발전의 특수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베버는 사회과학의 가장 핵심적 중요성을 미치는 요소를 역사로 보았죠. 직관이나 감정이입 등의 개념은 무시하고 인간 행위의 유의미성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사회과학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의미에 대한 감수성과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의 근본적인 인과적 역할에 대한 주장을 결합시킵니다. 마르크스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거리는 확실히 두고 경제적 조건은 독특한 문화적 총체성 안에 잠겨 있다고 말합니다. 베버는 자본주의 경영을 이익 추구하는 떨어뜨려 놓았죠. 부에 대한 욕망은 거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존재했으므로 그 자체를 자본주의라고 보지는 않았죠. 상업적 작용의 형태로의 이익 추구만의 자본주의는 바벨로니아, 고대 이집트, 중국, 인도, 중세 유럽 등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서구에서만 비교적 최근 시기, 근대에 자본주의적 활동이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가 일어나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합리화된 자본주의적 기업은 훈련된 노동력과 자본의 규칙적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경제적 효용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재투자를 포함하는 자본의 규칙적 재생산은 전통적 혹은 단순한 이익 추구 유형의 경영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의 요체는 부의 축적이 제공해줄 물질적 보상보다는 부 자체를 위한 지속적인 축적이라고 보아야 하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덕적 이완이 아닌 종교혁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소명을 바탕으로 한 청교도주의의 현세적 금욕주의 때문입니다. 개인의 도덕적 의무의 최고 형태를 현세적 일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며 종교적 행위를 일상세계에서 투사하여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신앙의 행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실존적 요구를 초월하여 은둔적 삶을 추구하는 가톨릭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프로테스탄트의 도덕적 책임은 누적적이며 가톨릭처럼 죄, 회개, 용서의 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소명 개념은 루터 이론 안에도 있었지만 다양한 청교도 분파들인 칼뱅주의, 메서디즘, 경건주의, 침례파 등에서 보다 더 발달되었습니다. 특히 베버의 분석은 칼뱅주의에 집중되었고 그것의 주 이론인 예정설을 파헤칩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구원의 여부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예정설은 신자들에게 내적 고독감을 유발하였고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자본주의 정신이 출현했다고
본 것입니다. 구원 성취에 대한 능동적 실행을 경제활동으로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했고 만약 확신이 없다면 불충분한 신앙으로 받아들여졌고 직업, 곧 소명의 성공은 사치나 자기 탐닉 정신을 제외하면 선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의 축적의 도덕적 인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가의 도덕적 에너지와 추진력이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세속적인 일에 집중하면서도 신자들은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었죠. 베버가 분석한 서구의 발전 이유는 동업 조합과 개별적 기업 활동,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율성, 발달된 법률 체계, 자본주의 경제를 돕는 협조 체계의 틀, 복식 부귀의 발전, 자유로운 노동자 대중 형성 등이며 그것들에 근면하고 절약하는 금욕적 청교도주의가 결합됨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신의 명령에 의한 소명에 갇혀 자발적 삶의 향유를 배제시켰다는 부정적 고발도 추가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 베버의 공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칼뱅주의와 기업가적 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청교도주의가 자본주의적 활동에 끼친 영향을 파헤쳤으며 근대 서구 사회 구성 요소들이 기원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고 서양과 동양 문명에서 다양한 문화 경로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경제 결정론을 논박하기 위해 베버의 노력은 매우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의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고 근대 자본주의는 다만 여러 사건들의 결합의 산물뿐이라는 주장은 당대의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물론 세속적 훈련이 결여되었고 근대 경제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비판한 카톨릭에게는 적대감까지 심어주었죠.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규정 잘못, 벤저민 플랭클린 사상의 설명 잘못, 가톨릭 교리 잘못 해석, 청교도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간의 연관성 잘못 파악, 근대 혹은 합리적 자본주의와 선행하는 유형의 자본주의적 활동 대비 잘못 등 그에게 쏟아진 불평, 불만은 대단히 다양했지만 어느 누가 만족스럽게 베버의 주장을 완벽하게 제압할 만한 학문적 범위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명제 앞에 자신있게 나설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네요. 내세를 바라보며 세상 안에서 생활 방식을 합리화한 것은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사상이 낳은 결과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 과정이라 주장하는 베버의 주장을 접하면서 근면하고 절약하여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로 인한 자만과 세속적 애착으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앞날이 만약 장밋빛일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순수한 것에 열정을 쏟아부으면 위험하기에 그것은 곧 근본주의와 원리주의를 낳아 타인을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최고 관심사일 수 있는 자본주의와 종교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사유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에 일단은 만족합니다.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유도하는 기회를 선물한 막스 베버에게 고맙다는 말을 추가하면서 말이죠. 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서 자본주의를 굉장히 제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했고, 또 이 책을 통해서는 그런 종교를 업은 그런 기업가들이 얼마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도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베버가 지적하고 있듯 또 다른 사람도 지적하고 있듯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업가들이 많은 자본을 창출해내었지만 그들 역시 수많은 착취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노동 착취는 물론 자본 착취, 무슨 자원 착취 등 어마어마한 악영향도 끼쳤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00년이 지난 책이지만 사회과학 도서로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도움이 되는 책이고 꼭 읽어야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약했습니다.